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2주년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2주년이라니 실감 나세요, 작가님? 되게 1주년에 비해 저희의 환호가 작은 걸 보면 2주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더 크게 환호하고 하죠, 우리. 아니, 너무 시끄러우실까봐 조용히 했는데,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뒤에서? 2주년이네요. 그러니까요. 크래커스북의 1년 스케줄을 저희가 매년 초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글즈마 작가님께서 2주년 특집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을 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또 특집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이제서야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랑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네. 녹음실이 좀 바뀐 거 정도? 녹음실이 되게 커진 정도? 맞아요. 되게 게스트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거. 네. 네이버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맞아요. 파트너 스퀘어 최고. 그리고 2주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고 앞으로도 또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게스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말로 저희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2주년 특집 1부 주제 지연 작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특집 1부는요. 에고 특집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선정을 해봤어요. 네. 그 1부에서 저희는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연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정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제는 다른 때 비해서 훨씬 더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개인적인 사연과 그리고 현재가 공존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다출판사에서 2019년 3월 발간되었던 박보나 작가님의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의 앞표지를 딱 보시면 흰색의 프레임 속에 짙은 초록의 바탕색과 이마를 짚으면서 웃는 듯 울고 있는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전 이 책을 친구로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도 작가님 성함이 너무 익숙하다 싶어서 네. 혹시나 이러고 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미대를 다니던 재학 시절에 한 수업에서 단체로 난지 창작 스튜디오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난지 창작 스튜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좀 방문을 해보시거나 하면 들어보신 적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국내 미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난지 한강공원 내에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작가들의 작업실로 지원을 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을 개방해서 그 환경과 진행 중인 작업들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16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입주 작가들의 방 옆에 박보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국내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방 앞에서 작가님이 저 안에 계시겠구나 하면서 되게 설레가지고 못 들어가고 막 있었는데 또 네. 조심스레 들어가서 작품을 보고 안 그런 척 가서 모기 날아다니는 되게 조그만 소리 있잖아요. 그 네. 정도 소리로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작품들도 이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도록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도록을 지금도 정말 잘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미술 너무 힘들 때 막 작품하기 너무 힘들 때 그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더 다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이 책의 제목 태도가 작품이 될 때는요. 1969년 스위스 쿤스트 할렘 베른에서 열렸던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는 큐레이터 하랄트 제반이 기반을 한 것으로 물질적이지 않고 언어가 중심이 되는 작품들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보였던 전시였어요. 그래서 미술가 윌터드 마리아는 전시장에 전화기를 설치해서 관람객과 통화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는 전시장 구석구석에 지방 덩어리로 채우는 그런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쿠, 진짜 지방 덩어리를요.
그래서 이 태도는 미술의 관습적인 틀을 거부하는 새로운 작품의 형식과 전시의 형태로 구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 책에는 기존에 저희가 보던 작품들과는 조금 달리 작가들이 퍼포먼스 혹은 의도된 사진들과 표현들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가님의 설명과 같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약간 전시를 하나 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목차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놀고 떨어지고 사라지려는 의지라는 제목의 글인데 반스 얀 아더르 작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쪽인데요. 우선 바스 얀 아더르 작가는 197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출신의 미술가예요. 지붕 위에서도 굴러떨어지고 나무 위에서도 떨어지고 길에서도 쓰러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운하에도 빠지는 떨어지고 넘어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1975년 33살에 작은 돛담배로 혼자 북대서양을 건너는 퍼포먼스인 기적을 찾아서를 하던 도중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가 항해를 시작한 지 90여일이 지났을 무렵 빈 돛담배만 발견이 되었고 아더르의 생사 흔적은 지금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되게 네. 특이하죠. 어디서 조용히 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 흔적이 없어서. 네. 저자는 이러한 퍼포먼스들을 보면서 아더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애써 떨어지거나 넘어지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쪽의 이야기도 마저 읽어드리면 다른 강호인들이 무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갈등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 놀이를 선택해서 온몸을 흔들며 웃어젖히는 주백통처럼 아더르의 흐느낌도 세상의 규칙과 속도와 상관없이 떨어지고 사라지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실존을 표현한 것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퍼포먼스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를 주로 했던 언어를 표현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간혹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뭐 하는 거지? 약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림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목도 보면서 각자의 해석을 하다 보면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넘어서 자신만의 의미를 작품에 투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 좀 퍼포먼스나 행위적, 언어적 예술 작품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체가 되게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거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연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안을 후루룩 살펴봤는데 네. 하나의 전시를 본 기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박보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데 책으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봤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유독 요즘 이 책이 끌리셨던 이유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제이지만 작가님과 저는 계속해서 책을 출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신간이 또 나오게 되면서 총 4권의 책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작품들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의견을 조금 더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은 혹은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정말 많이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전시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시니까 또 책이 와닿았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책을 막 찾아보다가 네. 좋아하는 책 뭐 하지?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 작가님, 정유정 작가님 책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 사고 싶어서 며칠째 고민하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네네.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픽 노블 치고는 무척 두꺼운 책인데요. 제목은 네. 왕자와 드레스메이커이고요. 네. 젠 왕이 지었고 김지은 님이 옮기신 책이고 2018년도에 나왔지만 19년도에
최초의 비룡소에서 한국은 출판을 한 책입니다. 그래픽 노블을 아무래도 저희 크래커스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청취자분들은 익숙할 텐데 네네. 소설과 만화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을 칭하는 용어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만화처럼 무척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문학의 미만 담은 소설의 좋은 점만 담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작가님을 소개를 하자면 제노왕 작가님은 LA에 사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사랑과 예술, 가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이 책으로 만화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아이스너 상을 수상하셨고요. 네. 근데 읽다 보면 왜 상을 받았는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답니다. 책의 줄거리를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읽어보자면 어느 날 벨기에의 세바스찬 왕자님이 프랑스에 오게 됩니다. 네. 왕자님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왕실에서는 봄 무도회에 맞춰 멋진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세바스찬 왕자님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네, 뭐죠? 바로 드레스 입기를 무엇보다 좋아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신부감을 찾으라는 부모님의 성화를 뒤로 하고 세바스찬은 이따금 레이디 크리스탈리아라는 이름으로 아주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파리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곧 패션의 아이콘이 되십니다. 왕자님의 얼굴을 평민들은 잘 볼 수가 없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벨기에 왕자가 파리를 돌아다니는 거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럼 왕자님을 비밀스럽게 돕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여자 주인공 프랜시스입니다. 말단 재봉사로 일하던 프랜시스는 왕자님의 개인 재봉사로 발탁돼 그만을 위한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하지만 왕자님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프랜시스는 자신의 꿈을 숨기고 그림자가 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 고민, 꿈에 대한 도전이 섬세한 감정선으로 수놓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건 네. 그때 그냥 한복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그냥 신분 극복하는 동화이려나? 했는데 이제 읽는 순간 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책 자체도 새로운 현대판 동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성 서사를 뛰어넘어서 남녀의 성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무척 빨리 사서 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한 이제 책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무척 와닿아서 바로 구매를 했답니다. 저는 그래픽 노블 하면은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그래픽 노블을 자주 봤었는데 네. 채색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책이 무척 친절한 게 나중에 끝에 이제 작가님이 어떤 펜을 쓰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만약 나도 이런 얘기 써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지침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글의 서사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주인공 세바스찬과 프랜시스 둘 다 서로를 위해서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점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꿈을 쫓겠다는 그 마음이 다 합쳐져서 결국 어느 한쪽이 살짝 포기하는 느낌의 이야기가 진행이 가끔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작품을 보다 보면. 근데 이 책은 이제 옴기니인 김지은님의 말씀처럼 나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읽으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너무 좋은 책이네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맞아요. 아이들과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작가님은 2주년 동안 보면은 골라오신 책들이 그림책도 많았고 동화책도 많았고 그래픽 노블 책도 간간히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림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가끔 글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주로 그림을 찾게 되고 네. 그림이 친숙하기도 했고 되게 좋은 그림을 보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건 모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글에 지칠 때 그림이나 사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드레스메이커도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2년이 흐르면서 독자에서 작가, 그리고 대표님에서 편집자, 네. 독립출판가까지 순차적으로 지내왔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이전과 요즘 내가 책을 보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책을 처음에는 내용 위주로 줄거리 위주로 그 문학 작품을 즐겼다면 네. 편집자가 되고 이제 출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책은 어떻게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 내지 디자인을 본다던가 네. 아니면 서체는 또 어떤 걸 썼는지 맞아요. 이렇게 약간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로 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하나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담겨 있고 맞아요. 이 제목을 고르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예전부터 뭔가 글이 다른 어떤 예술보다 좀 더 감명이 깊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나름의 우선순위를 만들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돌이켜보면. 그래서 글이 좋지, 글이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이 무척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모든 분야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를 되게 얕지만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되니까 글도 좋지만 이건 디자인이 되게 뛰어나네 라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책 장르에 대한 편견이 조금 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복합 예술처럼 네. 그렇죠. 약간 책을 만들 때도 소설이 기반이 돼가지고 만화나 아니면 다른 창작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계속 다른 예술 세계랑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이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벌써 저희가 에고 특집 1부가 끝났어요.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것 같죠? 청취자분들도 후딱 지나가셨길 바라면서. 네.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근데 뭔가 계속 길지마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이 계속 옆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요. 네. 저희는 1부를 좋아하는 책 편을 마무리를 하고 2부 특집 주제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2주년 특집 에고 좋아하는 작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